경제TV. 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목요일 시간입니다. 요일마다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주식 전문가들이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성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훈풍이 불었잖아요. 예. 코스피도 2000선을 이제 얼마 만에 이제 터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2000선에도 안착하고 또 대형주 랠리와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했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있었나요? 예, 제가 오늘 오다가 이제 날씨가 되게 추운 상황에서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제 포장마차에서 이제 떡볶이랑 순대 파는 걸 봤거든요. 근데 마치 거기서 이제 추운 날 그 오뎅 국물 먹는 그 기분 같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이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세 전환 신호라고 해서 지수 1850포인트대 그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150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좀 시작이 아닐까 뭐 그렇기 때문에 좀 혹시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좀 시장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말까지도 이 증시 훈풍이 계속 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이 목요일 장 마감 시황 보고 저희는 오늘 장 시장 주요 포인트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목요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2000포인트까지 터치했습니다. 1% 이상의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발표에 따른 상승 출발을 하면서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와 함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2002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했습니다. 4포인트 이상 오른 490선에서 오늘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수급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11일째 사자세에 나서면서 오늘도 5,3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업종을 가장 많이 샀는데요. 반면에 개인은 4,800억 원 이상의 매도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역시 매도세 보였습니다. 2,7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또 한 번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3%에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153만 3천 원 오늘의 종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상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각각 0.8%, 0.4% 올랐고요. 현대모비스는 1%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20위권 내 종목들은 줄줄이 상승입니다. 대형주들의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신한지주는 2% 이상 상대적으로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S-오일 또한 어제 이어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종목 LG화학 0.4%, LG전자 0.6%, KT엔진은 0.6%로 하락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상승률 2.4%로 의약품 업종이 차지했습니다. 의약품과 함께 거의 전 업종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기전자, 비금속광물, 섬유의복, 은행, 금융, 종이목재, 증권, 운수창고, 운수장비까지 모두 줄줄이 올랐습니다. 많은 업종이 상승 마감했지만 철강, 금속 업종은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1,07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장중에 역외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로 1,071원까지 하락했지만 당국의 속도 조절성 매수 개입으로 추가 하락이 제한됐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1원이 하락한 1,073원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12월 13일 목요일 금융시장 동향이었습니다. 네, 장 마감 시황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12월 13일 드디어 올해 나올 재료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 추가 부양책이 발표가 됐고요. 예상대로 한은은 금리 동결을 결정했죠. 네. 또 그리고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까지 이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뭐 상당히 좀 기분은 좋았고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이제 고생을 했던 종목들까지도 이제 대부분 다 올라와서 네. 상당히 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특히 오늘 한 가지씩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미국이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이 많이 올랐다가 한 80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막판에 이제 다시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밀려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 절벽 이슈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제 조만간 해결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효과가 이제 빛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다우 지수의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를 했을 때가 2009년도 이제 3월달 요때 이제 실시를 했고 2010년도에도 요 부분에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지수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나서 많이 올랐고 두 번째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세 번째 요번에 이제 9월 14일 날 요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실제로는 주가가 오히려 요번에는 이제 밀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없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제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는 그런 시간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전처럼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즉 지금 오늘 뭐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밀리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상으로는 꺾이지 않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기일인데 만기일 날에는 항상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게 만기일 날에는 이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보통 이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올라가는 추세가 상당히 좀 강했고 그래서 다른 만기일이랑 다르게 오히려 올라가는 뭐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10배짜리 이상 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상당히 분위기는 좀 좋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 사상 최고가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전일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애플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제품이라든가 혁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반감을 하면서 그런 이제 애플에 갔던 대기 매수세가 삼성전자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삼성전자도 올랐지만 최근에 이제 밀렸던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도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거의 30%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당히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재정 절벽 이슈는 해소가 되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유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안 좋았던 경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가에서 이제 30% 정도 올라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닥권에서는 30%가 올라왔지만 실제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한 20% 정도 10% 20%밖에 올라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저는 좀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궁금했던 네. 부분은 이 환율 부분입니다. 이 5거래일째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1,040원까지 더 네.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제 수출 업체 관련해가지고 그 종목 그렇죠. 관련주들은 굉장히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오늘 흐름은 어땠나요? 오늘도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상당히 좀 우리나라 이제 수출 주도형이다 보니까 네. 이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양면의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환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이제 경쟁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니까 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수출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갈 정도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제 삼성전자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갔으면 가장 부정적이 많이 수출하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의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꼭 이제 수출이 많이 해서 이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경쟁력, 즉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그 회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이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지수 차트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때 시점에서 이제 출연을 해서 추세가 전환되는 주가가 이제 보조지표는 주가는 빠지는데 보조지표는 위로 올라가는 네.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고 발생하면서 그 시점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종합지수인데 이런 모습이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이제 오늘 발생을 했어요. 보시면 거래소 지수는 올라간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네. 지금 보시면 코스닥 지수도 최근에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 요만큼밖에 못 올랐는데 보조지표들은 터닝을 하는 추세 전환 신호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래소 쪽도 많이 올랐지만 코스닥도 이제 슬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코스닥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으로 됐다가 한 2달 가까운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서 터닝을 하게 되면 코스닥은 한 번 올라가게 되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연속으로 11연속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스닥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지난주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급락을 해서 좀 위험하다 했는데 그렇게 네.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금주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전황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4,5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 스페이스입니다. 비중 역시 20%입니다. 매수가는 5,200원,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스텍화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14,000원에서 14,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 BNG 스틸입니다. 비중은 30%,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 MK전자입니다. 비중 30%,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녹스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9,000원에서 2만 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휴비스입니다. 비중 30%고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2,2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 비중은 30%,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4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풍산, 비중은 50%고 매수가는 33,800원,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LG 이노텍은 비중 20%입니다. 매수가는 86,000원,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83,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금주의 포트폴리오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좀 정이 예. 들었던 예. CJ ENM 종목이 제외가 됐는데 네. 제가 이 종목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엔터 주고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어서 네.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왜 네. 제외를 하셨나요? 이게 이제 나빠서 제외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는 그런 종목을 하나 찾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CJ ENM도 지금 뭐 27,000원대면은 뭐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승률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낮고 시장 분위기가 좀 경기 민감주들이 약간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시작할 만한 종목들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바꾼 거니까요.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먼저 가지고 계신 MK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종목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MK전자 보니까 지금 네. 다시 반등을 좀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계속 바꾸시지 않으시나요? 예, 가격 전략을 딱히 이제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이 종목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4,200원대, 그러니까 거의 800원 정도 600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15% 가까이 일단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본다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전에나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시작하게 되면 꽤 많이 올라가듯이 지금도 이제 시작하는 그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체질 개선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질 개선도 있고 그리고 성장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이제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는 동사 주가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이제 좀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목표했던 한 6,000원대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면 좀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녹스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녹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FPCB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제 많이 들고 다니듯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여러 가지 이제 들고 다니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FPCB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추세가 분명히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일단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본다면 물론 이제 제가 밀리고 나서 추천을 하긴 했지만 최근 이제 2만 원대에서 2만 3천 원대 이제 박스권 삼각 수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MK전자 처음 이제 들고 나왔을 때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때랑 똑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이렇게 밀린 이유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수가 많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밀렸는데 이 종목이 이제 코스닥이니까 제가 아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오늘부로 해서 이제 바닥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 종목 자체적으로도 이제 시장에서 슬슬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종목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를 이전에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재차 다시 이제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 매수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1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네, 새로 편입될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휴비스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기업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휴비스 이 종목 제가 이제 올해
7월 달, 6월 달, 7월 달 그때 당시에 이제 한 9,000원대 초반, 8,000원, 9,000원대 매매를 해서 이제 네. 한 11,000원대까지 한번 매매를 한 20% 정도 수익을 남기고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1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제 11,000원대까지 밀리면서 11,000원대 이제 저점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섬유용 폴리에스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류에 사용되는 이제 폴리에스터라든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이 양쪽을 다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보통 이제 의류라든가 이제 산업용에 쓰이는 이제 폴리에스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좀 움츠러들었다가 경기가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시장 자체적으로 해서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적으로도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장이 관심을 받으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대표적인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의 실적 대비해서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 즉 이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한 450억 그리고 순이익이 440억인데요.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된다는 거는 마지막 4분기가 남았으니까 아직도 뭐 이제 뭐 PER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경기도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 매수인데요. 최근 기관들이 이제 한 3일 연속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즉 지금 가격 근처에서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차트 흐름을 한번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주가 흐름에 따른 그 가격 전략을 또 봐야죠.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 이제 13,700원까지 한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000원대까지 조정받았다가 다시 이제 수렴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수렴된 상황에서 힘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는 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가격은 11,500원에서 12,200원, 오늘 12,100원으로 끝났는데요. 11,500원에서 12,200원 그 사이 정도, 이 부분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안한 게 기관들이 이제 막 모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좋은 좋은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네. 갑자기 이제 기관들이 싹 빠질 경우 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기관들이 이제 보통 빠지는 경우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SM이 급락한 네. 걸 봤잖아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못 미쳤을 경우 기관들은 투자했다가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는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까지 실적만 갖고 봐도 이 종목은 지금 싼 가격인데 4분기 때 만약에 실적이 약간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지금보다 더 밀릴 가능성은 좀 적다. 즉 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약간 실적이 적게 나와도 이 종목을 팔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 오늘도 이제 기관들이 좀 사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오히려 기관들이 지금 가격대 살 정도면 기관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빠져나오려면 목표가를 훨씬 더 높게 보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과거에 SM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처음 기관들이 뭐 2만 원대 막 사자 들어왔을 때 그때나 뭐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초기 단계 매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휴비스는 이전에 뭐 한 11,000원대, 10,000원대, 11,000원대 이때 기관들이 많이 샀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12,000원대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분들이 계셨다면 좀 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내일장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네. 금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도 좀 증시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나올 재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됐잖아요. 네. 내일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내일도 저는 강세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종목별로 좀 덜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좀 확산되는 그런 국면이 좀 나올 네.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종목 하나만 보고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호남석유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최근에 이제 18만 6천 원대에서부터 23만 7천 원대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에 여기 올라온 요거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월봉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뭐냐면 월간 차트로 이 종목이 작년에 47만 원이었는데 지금 23만 원. 지금 보시면 거의 한 1년 반 정도 조정받았다가 이제 약간 올라온 거거든요. 네. 즉 최근에 지수가 좀 올라오고 했지만은 이 종목 기준으로 따진다면 약간 올라온 겁니다. 근데 경기 민감주들 경기가 약간만 돌아서도 주가가 예를 들어 절반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올라갈 폭이 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호남석유로 본다면 그렇다는 네. 거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거의 이제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때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대부분 다 종목들이 저점이고 요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지금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저는 저점부터 생각하면은 못 사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뭐 충분히 종목들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상승 추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경기 민감주들은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IT 관련 IT 관련 부품주라든가 이쪽은 단기적인데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대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을 따로 받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을 했죠. 네.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이유가 불안해서 대선은 끝났고 그 이후에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당장 뭐 이제 좀 제가 볼 땐 주가의 긍정적인 분위기 쪽으로 일단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요번에 대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항상 대선 전까지 오르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급락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번에는 거의 한 2주 전부터 지금 미리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이제 안 되는 후보 쪽에서는 좀 안 되겠지만 되는 후보 쪽에서는 반대로 대선이 되고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걸 한번 미리 빠졌으니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선거 자체가 전체적인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제 네. 남은 재료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재정 절벽 이슈가 있겠죠. 네. 미 증시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왔다 갔다 호재로도 내고 악재로도 작용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저희 네. 투자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유럽 증시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 탈퇴해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디폴트가 되느니 마느니 뭐 그런 내용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불안했을 때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올해 연말쯤 가면은 그리스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 문제 때문에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주가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가 딱 지수가 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했을 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재정 절벽 이슈 때문에 급락했을 때 네네. 그때가 딱 바닥이었죠. 그리고 우려를 했을 때가 바닥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약간만 길게 보면 답이 있는데 뭐냐면 어차피 연말 내년 초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해법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그게 해법이 이제 제대로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오히려 좀 편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심리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 경험에 경험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은 이걸 기회 삼아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이 없게 되면은 시장이 뉴스에 막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 기회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성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치맵 대박 공략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리치맵과 내외경제TV가 함께하는 연말 이벤트 함께 보시면서 하루 마무리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내일은 이대열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up bushels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time and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